그게 몇 배로 좀 소중한 것 같은 기분인데 지금 이렇게 열강해주신 우리 고 작가님한테 박수 한번 다시 보내주세요. 지금 1시간 드리지만 또 이제 뒤에 또 나름대로 또 소화시키지 못한 이런 또 질문 같은 것 좀 잠깐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시간 갖고 또 나중에 후에 이번 한 시간 가지고는 될 것 같지가 않고 또 세부적인 또 나름대로 또 파트 세션을 또 나중에 기회 뭐 시리즈 차원에서도 그죠? 일부 제가 이 얘기는 전혀 못했거든요. 네. 요거. 잠깐 질문을 좀 받는 시간으로 저 질문이 있는데요. 네. 그 이제 10세 이전의 회복 탄력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상처를 경험하라고 했는데 그 상처가 육체적인 고난을 극복한다거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다쳐보거나 곤란에 빠져보는 그런 경험이 아니고 정말 마음의 상처를 입는 경우도 해당이 되나요? 마음을 많이 다치고. 그러니까 조숙한 아이라면은 그게 좀 될 것 같은데요. 심리적으로 어른이 되는 나이를 15세 정도로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15세 이전에는 육체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때는 동물이라고 봐야 돼요. 인간이 아니라 아이가. 그래서 그 육체적인 경험을 통해서 습득한 것이 15세 이후에 그게 심리로 전이가 된다는 얘기죠. 심리적인 거.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동물도 우리 강아지들도 삐지잖아요. 강아지들도 강아지도 삐지는데 이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10세 이전의 상처는 심리적인 상처는 우리가 이런 게 있잖아요. 이거 굉장히 재밌는 하고 싶었던 얘기인데 잠깐만. 지금 찍히고 있구나. 아씨 아까 저절로 멈춘 거예요 이게 빨간불이가. 지금 찍히고 있는 건데 우리가 에너지 중에 그 수력 에너지, 그러니까 그 중력에 의한 수력 에너지가 있고 뭐 그런 에너지 종류가 있잖아요. 풍력 에너지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저는 비유를 해보고 싶어요. 심리적인 상처를. 어려서부터 성취를 많이 이뤄본 애들은 수력 에너지를 쌓아가는 거라고 비유를 하고요. 억울함을 많이 당한 애들은 석탄을 자기 가슴속에 쌓는 거랑 비슷해요. 석탄. 그 다음에 피를 많이 흘려본 애들이 있어. 막 싸워가지고. 걔네들은 석유 에너지를 가슴속에 쌓는 거예요. 석유 에너지. 그리고 이제 감정적인 상처를 입는 사람들이 있어요. 풍력 에너지하고 조력 에너지. 파력. 파도. 이런 심리적인 파도.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엄마들한테 강의할 때 꼭 강조하는 게 뭐냐면 분명히 이 중에서 자기 자식을 학대하면서 키운 사람이 있을 거다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 자녀의 가슴 속에 아마 석유 에너지 내지는 풍력 에너지 내지는 뭔가가 지금 쌓여 있다. 석탄 에너지일 수도 있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거를 어떻게 끄집어내서 공장을 만들어서 그걸 에너지화해서 엔진을 돌리느냐의 문제예요. 그거는. 그래서 16세 이전에 조실부모를 당한 사람들, 그러니까 고아가 된 사람들이라든가 자기 형제가 죽었다거나 그런 사람들은 좀 이런 것 같아요. 천연가스? 천연가스. 굉장히 굉장히 고도의 그 슬픔이라는 에너지는 정말 그 LNG 가스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별로 정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지할 필요가 없고 그 상처가 그 한 인간을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그 엔진을 조용하게 마치 그 세단처럼 그 소음 없이 돌아가는 그 저력을 줍니다. 그 슬픔이라는 것이. 굉장히 집중력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 대신에 이제 LNG 가스는 굉장히 그 가스를 이렇게 밸브를 잘 잠그고 이래야 되는데 그 관리를 잘못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폭력으로 나오는 거예요. 폭력으로. 그 슬픔이 폭력으로 나오게 되면 교도소로 가게 되는데 그래서 평균적으로 조실부모의 확률은 8%예요. 근데 교도소에서 조실부모를 조사를 해보면 약 24%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노벨상급의 과학적인 업적을 남긴 사람들의 조실부모 확률은 27% 정도 나와요. 그 다음에 국회의원 수상급 이상을 한 사람들의 조실부모 확률은 약 40%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소설가, 시인, 예술적인 성취를 잘 이룬 사람들의 조실부모 확률은 무려 55%가 나와요. 그러니까 죽음의 상처를 어렸을 때 겪지 않는 사람들은 작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모든 것이 에너지입니다. 뭐 억울한 거 전부 다. 10살, 13살, 14살 이후에 얼마나 훌륭한 멘토를 만나느냐의 문제예요. 그 이전에 어떻게 컸든지 간에. 근데 그걸 그렇게 좋은 에너지화할 수 있는 그렇죠. 비법, 그게 중요하죠. 네. 그게 이제 결국에는 그동안 얘가 받지 않았던 이제 그 치료법 중에 한 NLP도 좀 들어갈 것 같고, 근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그 빅터 프랭클이 창시한 로고테라피를 제일 좋아해요. 의미 치료, 로고테라피, 스토리텔링하고 약간 비슷해요. 스토리텔링. 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 아이의 아픔과 과거의 경험이 그거는 에너지를 쌓아가는 과정이었다라는 인식을 얘한테 심어줄 수만 있다면 걔는 바뀝니다. 그것이 너의 열등감이 아니라 너의 그 밑바닥에 석탄과 석유를 만드는 과정이었다라고 얘가 인식할 수만 있다면, 그 이미지를 확실하게 자기 걸로 만들 수만 있다면 그 다음부터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서 거기다가 플러스 낮아졌던 자존감을 올리는 또 여러 가지 그 작업, 그리고 또 애정 결핍이 있거든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누군가 한 사람 얘를 굉장히 사랑해주는 그 경험, 그 헬렌 켈러 그 선생처럼, 그죠? 그런 것들이 조금만 보충이 되지면 정상적인 가정에서 무난하게 자란 애들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이 되죠. 거의 그런 확률이 많아요.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란 애들은 CEO가 된다거나 이렇게 튀는 애가 거의 되게 힘들어요. 공무원 정도는 될 수 있어요. 그냥 뭐 잘하면 차관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굉장히 그 리더십 있는 어떤 그 상태 있잖아요. 거기까지 올라갈 정도의 강력한 거기까지 올라갈 강력한 에너지원이 있어야 돼요. 에너지원이. 그래서 그게 상처가 그 에너지원이 됩니다. 거의. 조사해 보면 그냥 통계가 그렇게 나와. 그럼 이제 그런 경우는 그런데 요번에 세월호처럼 네.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도 치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네. 네. 그런 그렇죠.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만약에 그 단원고에 가서 치료를 한다면 제가 읽었던 사후의 세계에 대한 그 이야기를 쭉 해줄 것 같아요. 사후의 세계에 대한. 사후의 세계라는 게 별게 아니고 이승과 스승이 별게 아니고 걔네들도 다 의미가 있어서 그때 죽었고, 중요한 것은 그 죽음이 너한테 던져준 의미를 너가 해석하는 것이다.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의 문제. 그게 이제 로고테라피거든요. 해석의 문제거든요. 의미 치료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작가가 어느 정도 경험치가 있어야지 저승이 좀 갔다 왔다든가. 저는 예전에 보면은 돌을 닦아도 나는 게 기감이 없는지 모르겠어. 어떤 사람들은 막 수행하면 기를 막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거의 모든 걸 이론적으로 책으로 느끼지, 그럴 것이다 이렇게 하지, 정말 막 온몸이 막 기가 돌고 막 이런 건 잘 안 되더라고요. 몰입을 한번 해보면 한 공중부양 이만큼. 아니 근데 그게 제 탤런트 같아요. 저는 이렇게 수다로 푸는 탤런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내가 귀로 몸으로 느껴버리면 한번 느껴봐 하고 끝나잖아요. 근데 몸으로 도저히 안 느껴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머리로 설득될 때까지 뭔가를 텍스트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 머리가 설득될 때까지 텍스트를 봤기 때문에 그걸 대신 또 수다를 떨 수가 있는 거죠. 맞는 말씀이에요. 몸으로 하시는 분들은 몸으로 해봐. 몸으로 해봐 하면 끝나버려요. 네, 대신 몰입은 네. 강의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하고 뒤에 네, 질문해. 엄마의 자존감이 어린이에게 지금 전달된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10세 이내의 이전에 더 강력하게 생각이 생각해요.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상황을 보게 되면 네네. 되게 맞벌이를 한다든가 네네. 아니면 이럴 경우는 엄마에 의한 교육보다는 아니면 뭐 친정 엄마라든가 뭐 시아지 엄마라든가 아니면 유아 보육원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데 많이 지금 맡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랬을 때 애들의 그 변화 과정이라든가 어떤 자존감이 네.
엄마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 것은 별로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